여름철 운동, 왜 유독 숨이 차고 힘든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운동을 시도하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더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날이 더워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은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얽혀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은 운동 시 인체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며 이는 운동 능력 저하와 더불어 불쾌감, 심지어는 건강상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름 더위가 운동 시 호흡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그 원리,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열을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시원한 환경에서는 이 열이 대부분 대류와 복사, 그리고 땀의 증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이러한 열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이 쉽게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피부 표면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심장은 운동하는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동시에 상승하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맡게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결국 한쪽의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부 쪽으로 혈액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근육과 폐로 가는 혈액량, 즉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근육의 산소 부족으로 이어져 피로를 가중시키고 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빠르고 깊게 호흡하게 만듭니다. 결국 숨이 찬다는 느낌과 호흡이 어렵다는 불쾌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시, 섭씨 30도 이상의 습한 날씨의 야외에서 조깅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몸은 금세 뜨거워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질 것입니다. 이때 심장은 피부를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펌프질합니다. 동시에 다리 근육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합니다. 심장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날수록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근육은 산소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폐는 이러한 산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며 호흡이 가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할 때는 천 조절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땀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배출시키므로 급격한 수분 손실은 혈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해지고 심장은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박동해야 합니다. 혈액량 감소는 단순한 심장 부담 증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줄어든 혈액은 산소 운반 능력 또한 저하시킵니다. 즉 같은 양의 혈액이라도 더 적은 산소를 근육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운동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더디게 진행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폐는 부족한 산소를 흡입하고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고 격렬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호흡이 더욱 가빠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격렬한 운동 30분 만에 체중이 0.5kg 줄었다면 이는 약 500ml의 수분을 손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의 수분 손실만으로도 심박수는 분당 10부터 15회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몸은 훨씬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고 숨은 더욱 가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경련, 열사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운동 중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소 농도를 생각할 때 고도만을 떠올리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같은 부피의 공기 안에 포함된 산소 분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즉, 고온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이 낮아져 같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셔도 실제 흡입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고지대에서 운동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기 어려워져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또한 습한 공기는 폐로 들어올 때 더욱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어 호흡 자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폐는 이러한 환경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호흡 빈도와 깊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기온 35도, 습도 70%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에서는 평소보다 산소 흡입량이 5부터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운동할 경우 우리 몸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호흡수를 평균 20% 이상 증가시켜야 합니다. 습한 공기는 땀의 증발을 방해하여 체온 조절을 어렵게 하고
폐에는 더 큰 부담을 주어 운동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신체적인 변화 외에도 여름철 더위는 심리적인 피로와 불쾌감을 유발하여 운동 시 호흡 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고온 환경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호흡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박수와 호흡수는 뇌의 명령에 따라 조절되는데 뇌가 더위로 인해 힘들다고 느끼면 실제 산소 부족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호흡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운동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꺾고 실제 운동 능력보다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불쾌한 더위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피로감은 운동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평소보다 훨씬 일찍 운동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 같은 속도와 거리로 조깅을 해도 쾌적한 봄날에는 크게 힘들지 않던 운동이 여름에는 시작하자마자 숨이 차오르고 오늘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위가 뇌에 주는 심리적 압박과 불쾌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운동, 현명하게 즐기는 법. 여름철 운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단련을 넘어 우리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땀 배출, 혈액순환, 호흡 메커니즘, 심리적 반응 등 다양한 생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름철 운동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더위 속에서 운동 시 숨이 차고 힘든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시간 선택의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고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후 저녁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선선한 새벽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실내 운동의 활용. 외부 온도가 너무 높다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체육관이나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운동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과 낮은 온도로 인해 체온 조절에 유리하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 여름철 최고의 운동으로 꼽힙니다. 3. 충분한 수분 섭취.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미리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전 30분, 1시간 전에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는 15부터 20분 간격으로 150부터 200ml씩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땀으로 전해질 손실이 크다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4. 운동 강도와 시간 조절.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10부터 20% 낮추고 운동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한 것 같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평소보다 일찍 지치거나 숨이 가빠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짧고 강도 높은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가볍고 통풍 잘 되는 복장. 몸에 달라붙지 않고 땀 흡수 및 건조가 빠른 기능성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은 햇빛을 반사하여 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관리.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컨디션을 관리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침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동반자와 함께 운동.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친구, 가족 등 동반자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